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78만원이고요. 678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4만원입니다. 시장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아침부터 정리를 좀 빠르게 많이 했습니다. 손실이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실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시장이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4만원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5월달에 손실이 좀 크긴 한데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 흐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 엇박자로 올라갈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거 저도 솔직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제 좀 생각하는 것 자체에도 좀 지치기도 했고 따라다니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막 신경 쓰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부터요. 지난번에 미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아침 시황 때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73%인데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고 다우지수도 거의 한 3.6% 정도 급락해 버렸습니다. 둘 다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뉴스 찾아보니까 월마트하고 타깃이라는 이 회사가 유통업체 소매업체인 것 같은데요. 월마트는 지난번 말고 어젯밤에 실적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타깃이라는 회사가 2위 업체라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얘도 또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물가는 지금 현재 되게 높은 상태인데 경기 침체 쪽에 그게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은 침체를 겪고 있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합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지수까지 많이 빠져버렸어요. 보통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하면 나스닥만 빠지고 다우지수는 적게 빠지는데요. 이건 경기 침체까지 나오니까 다우지수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봤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거의 저점까지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빠졌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는 버텼었는데 지난밤에는 나스닥도 빠지고 다우도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보였고요. 이 정도면 국내 증시가 오늘 폭락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줄 거 놓고 이 정도 선까지 밀릴 것 같다. 혹시나 이 선을 더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오늘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갭으로 요 정도 갭에 떨어져 갖고 밀렸다가 요 선 딱 찍고 바로 돌아서 갖고 양봉으로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가 못 올라가고 밀리는 느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올라가지 싶은데 왜 못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여기서 밑으로 빠지지 싶은데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양봉으로 확 들어 올려버린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나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번 주에 제 예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스트레스도 심했고요. 오르지 싶을 때 오른다 그랬는데 오르면 힘이 나는데 오르지 싶은데 자꾸 내리면 되게 힘들거든요. 제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빠질 것 같아서 손절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올리고 있으면 그것도 또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저한테 엄청나게 힘든 날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번 주만큼은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내일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보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자, 그 다음 제가 했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T플렉스하고 UST 두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손절했습니다. 아침에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유 종목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손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UST는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버텼는데 그래도 이 불안감 때문에 종가에 매도 주문 넣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종가에 주문 넣었는데 누가 매수를 해줘가지고 팔렸어요. 그래서 UST는 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매도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T플렉스가 문제였는데 얘가 좀 걱정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신용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좀 덜 올려갖고 본전 오면 팔려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눌러버려가지고요. 요거 조금만 했으면 팔고 나서 지금 너무 빨랐다 싶긴 했는데 여튼 조금만 내갖고 여기서 본전에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요 눌리길래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5,650원 여기서 팔았네요. 매도를 해버렸는데 팔고 나서 좀 있다가 본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5,610원까지 더 빠졌기 때문에 매도한 건 뭐 잘했다 싶긴 한데 불안해가지고 가져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손절해버리고 UST하고 T플렉스 가지고 있던 거 다 손절하고 나서 요때 마이너스 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9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GS 글로벌 이 종목 단타로 한번 들어가갖고 조금 수익 올리고요. 그 다음 뭐 고려제강하고 휴마시스 요거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 휴마시스는 나나온 상태고 DSR 요 종목은 잘 잡았다가 보합에서 잡았는데요. 보합에서 잡았으니까 요 정도에서 잡았는데 요거 놔뒀으면은 요거 한 2% 정도 수익 났는데 요거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 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몇 번 하고 나서 손실을 조금 줄인 겁니다. 이게 원래 9만원 손실 났는데 조금 단타로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4만원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마시스를 한 100만원 정도 매수했었는데 종가에 다시 또 한 75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현재 175만원 정도 휴마시스 가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종목은 다 팔고 싶었어요. 지금 시장도 너무 어려워 보이고 해석도 안 되고 있고 미정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스닥은 지금 밑으로 더 빠질 공간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다우지수가 너무 크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확 빠졌기 때문에 이거 바로 돌아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많이 빠지면 이거 바닥 확인하기 위해서 공방을 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정시도 상황이 안 좋고 또 여러가지 지금 뭐 호재인 뉴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국내 증시도 들어 올려 버리니까 또 더군다나 이 따라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고 휴마시스 한 종목만 있죠. 어디 가본지 못 찾아보냈다. 예, 휴마시스 한 종목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를 제가 보유한 이유는 뭐냐면 다 팔려 그러다가 이 종목은 지금 손실 나더라도 그냥 가져가 보고 싶어서 지금 매수는 잘했었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올라가길래 오늘 요 좀 손실 많이 하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꽝돼 버리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휴마시스 한 종목을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미국의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그 뉴스하고, 그다음 북한의 확진자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뭐 큰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 미국의 확진자 늘어나는 거, 그다음 북한의 확진자 늘어나는 거, 요 두 가지를 보고 지금 그 휴마시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북한이 지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전통문을 보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그 받을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뭐, 북한에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오늘 그,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인가 뭐 이쪽 그쪽 간사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이제 뭐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대충 요지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코로나 급속히 확산하기 이전에 그 수인성 전염병이 이미 돌고 있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국정원 보고에서. 그러니까 그 봉쇄 조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물이라든가 음식 이런 게 이제 구하기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오염된 물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이제 탈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걸려갖고 고열 환자들이 이미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확실한 건 아니죠. 그냥 추측으로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확 퍼져버리니까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과 다른 병이 걸린 사람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지금 다른 뭐 진단키트 같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온도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계로 열 체크해가지고 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이제 격리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발표 나오는 게 발열자 이렇게 해갖고 20몇만 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20만 명의 발열자 열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 격리시켜 놓고 열 떨어지면 열이 내려가면 그 사람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니까 밖으로 격리에서 벗어나고 이렇게니까 발열자로 격리되는 사람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격리 해제된 사람 숫자도 많이 나온다고요. 원래 애초부터 코로나가 아니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열이 났는데 열이 안 나니까 온도 찍어보고 열이 안 나니까 이는 코로나 아니야 그러고 이제 빼는 이런 식의 어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걸 떠나서 뭐 백신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꼭 필요한 게 진단키트가 아닐까. 그래야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코로나 걸린 사람과 다른 병이 걸린 사람 이걸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에서 뭐 진단키트 이런 거를 제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PCR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하잖아요. 사람들 쫙 줄 세워놓고 이렇게 검사하는데 북한 전역에다가 그 검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이제 공급하면 되겠죠. 집집마다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진단 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북한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다 자가진단 키트를 조달을 못 받는다면 그 유엔을 통해서 어떤 지원 이런 정도는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구분해가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유엔을 통해서 어떤 의료 지원을 받는다면 그 유엔의 그 진단키트가 유엔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유엔의 진단키트가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진단키트가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남들 스토리를. 그래서 그 유엔에서 진단키트가 북한에 만약에 넣는 게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걸 가져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또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으니까 유엔에다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단키트 중에 그 휴마시스가 가장 그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휴마시스도 있고 SD 바이오센서도 있고 한데 일단 SD 바이오센서는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하더라도 이 SD 바이오센서는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북한에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SD 바이오센스보다는 휴마시스가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15,000원짜리고, 더군다나 또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북한에 만약에 진단키트가 지원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급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요 한 종목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는 이 해인이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막 날아가고 있는데요. 요건 아마도 그 건설 장비 중에 기존에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하고 대모 요런 종목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뭐 요런 걸로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저도 요때 좀 이상했었어요. 이날. 요 장 끝나고 나서 해인 혼자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다른 건 상한가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 왜 혼자서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떠갖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렸었고 오늘 상한가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게 왜 혼자 올라가는 거지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요게 있는 것 같아요. 해인이라는 종목이 캐터필러하고 이렇게 다른 외국계 기업 국제 독점 딜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그러면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장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해인이 이 회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회사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얘 혼자서 그냥 급등하지 않느냐 이런 재료를 찾아서 세력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확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작부터 이게 그랬으면 같이 올라갔겠죠.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런 종목이나 데모 같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면 해인도 당연히 따라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었다고 계속 다른 걸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있다가 이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이제 몰려가지고 저도 뭐 수산중공업 손절해버리고 나서 지금 떠버렸지만 뭐 이런 쪽에 들어가 있듯이 단단한 개인들이 전부 여기 들어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제 조용하게 여기서 끌어모아가지고 확 땡겨 올려버리는 거죠. 땡겨 올리니까 이제 뉴스가 이게 그렇구나 캐터필러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뉴스가 뒤에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올라가면 안 잡을 겁니다. 저는 속삭여가지고 당분간은 매수를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잡을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다 불안불안해서. 그리고 한탑이라는 종목, 이 종목 계속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하네요. 지금 세력들이 특징이 한 종목 딱 찜해가지고 그걸 그냥 축 잡고 땡겨 올리는 것 같아요. 막 땡겨 올립니다. 지금 해인 같은 종목도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그냥 바로 그냥 수직으로 그냥 땡겨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비록 코스닥이 이렇게 들어 올렸지만 올라가는 이 흐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 수준인데 이걸 뭐 믿고 올리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능하면 매매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요거는 솔직히 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 지금 확진자가 저렇게 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뭐 요 정도면 손실 나더라도 또 뭐 손실 또 커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위험 감수하고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내일이라도 이거 정리하면 다른 종목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일만큼은. 그래서 당분간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고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예 뭐 컴퓨터 안 켜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흐름은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지 매수를 하지 않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흐름이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도 보시면 뭐 기관이 거의 한 57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은
눈치 보면서 이제 한 100억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눈치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이 하락이 좀 진정될 때까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떤 협상 뉴스가 나와줘야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 다른 재료 없이 이 상태에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너무 길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면 시장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은 그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나름 개인적으로는 나름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